안녕하세요 친구들, EV3를 따라잡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어떻게 수업을 잘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어려운 대기랑 루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대기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키시고 로봇을 켜서 각각 연결을 해주시고요. 연결 과정은 지난 시간 수업 과정에 있으니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죠. 탱크 모드 주행과 조향 모드 주행. 과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탱크 모드 주행을 조금 더 많이 써서 이번 주 수업 과정은 전부 탱크 모드 주행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꼭 반드시 내가 조향 모드를 쓰고 싶다면은 탱크 모드를 보고 조향 모드로 따라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탱크 모드 주행을 하나 위로 올려주시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복습3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로봇이 얼마큼 움직일까요? 자, 그럼 로봇이 앞으로 한 바퀴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 대기 블럭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대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처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아래 탭에서 주황 색깔 흐름 제어 탭을 눌러주고, 흐름 제어 탭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는 대기 블럭을 하나 꺼내서 앞으로 영상과 같이 넣어주세요. 넣어주면은 안에 숫자가 1이 써있죠? 자,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로봇이 조금 기다렸다가 움직이게 되죠. 로봇이 얼마큼 기다렸을까요? 저 대기 블럭에 시계에 마우스 갖다 대면은 초라고 나오죠. 1초만큼 기다렸다가 앞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 앞에 시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1초가 아니라 숫자를 1을 2로 바꿔주면은 로봇이 영상처럼 2초만큼 기다렸다가 앞으로 가게 되죠. 대기 블럭은 이런 식으로 뭔가의 동작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앞에 만들어진 조건의 대기만큼 기다리라는 명령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 대기 블럭을 만약에 작동하는 블럭 뒤로 넘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 다른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지금까지 저희 로봇을 움직일 때는 바퀴 회전수나 각도, 시간을 이용했는데 그게 아닌 로봇에 조립한 센서를 활용을 해서 로봇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탱크 모드 주행의 왼쪽 아래에 있는 모드 변경 버튼을 눌러주고 지난주에 안 썼던 두 번째에 있는 켜짐으로 바꿔주고요. 켜짐으로 바꾸고 나면은 블럭의 모양이 조금 변하게 돼요. 그죠? 뒤에 있는 뭔가가 사라졌어요. 어떤 게 사라졌나요?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한번 탱크 모드 주행을 꺼내 볼게요. 탱크 모드 주행 하나 꺼내서 비교를 해보면은 로봇의 모터 바퀴 회전수를 정하던 회전수와 옆에 있던 정지 방식이라는 아직 안 배웠던 기능 두 가지가 사라졌어요. 자, 그럼 로봇이 이대로 실행하면은 앞으로 얼만큼 움직이게 될까요? 영상과 같이 로봇이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까지만 해도 전에 있던 로봇이 얼만큼 움직일 건지 바퀴 한 바퀴 1초 동안 각도가 몇 도, 그런 로봇이 정확히는 바퀴가 얼만큼 돌아가는지에 대한 명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로봇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빈 공간에 다른 명령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채워줘 볼 건데, 어떤 명령 넣을 거냐면은 아까 썼던 대기 블럭을 하나 새롭게 넣어주면은 2초 동안 기다렸다가 전원을 켜고 1초 동안 기다리라는 명령이 돼요. 근데 로봇을 보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나요? 앞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대기 블럭은 내가 움직이는 명령 앞에 오냐 뒤에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능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EV3뿐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로봇 그리고 스크래치, 엔트리, 나중에 좀 더 멀리 나가서 아두이노 등 기타 모든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므로 잘 기억해 두면은
나중에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습할 때를 해봤으니까 저 앞에 있는 대기 블럭은 이제 지워주도록 할게요. 계속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거를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앞에서 조립했던 센서를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 대기 블럭에서 왼쪽 아래 있는 모드 변경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메뉴가 좀 많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찾아볼 건데, 자, 우선은 처음 썼던 기능인 바퀴 회전수를 한번 재현해 볼게요. 모터 회전에 가서 비교 변경 중에 비교,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회전을 눌러주고요. 회전을 눌러주면 블록 모양이 조금 바뀌죠. 여기 보면은 B랑 C 중에 같이 움직일 거니까 포트 하나만 정해주고요. 저 2번은 뭐냐면은 부등호예요. 이따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요번은 2번을 그대로 두고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로봇이 움직이게 되죠. 근데 움직이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죠? 아까 움직였던 거랑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미묘하죠. 혹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속도를 100백으로 제일 세게 올려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로봇이 바로 멈추지 않고 조금 많이 밀려나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 올려놓은 거 봤듯이 네 번째 있는 저 정지 방식이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정지, 브레이크 기능이 빠졌기 때문인데, 요걸 한번 넣어줘 볼게요. 컨트롤을 눌러서 탱크 모드 블럭을 눌러서 복사를 해줘서 맨 뒤로 보내주고요. 탱크 모드 주행에 모드 변경 버튼을 누르고 꺼짐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블럭이 완성이 됐어요. 아까 했던 탱크 모드 주행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속도, 그리고 거리, 그리고 정지까지 이제 완벽하게 기능을 갖추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대기 블럭의 기본적인 진짜 사용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양한 센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대기 블럭의 왼쪽 아래에 있는 모드 변경 버튼을 눌러주고, 자, 이제 여기서 센서 중에 어떤 센서 사용할 거냐면요, 터치 센서 한번 찾아볼게요. 터치 센서, 비교 변경 중에 비교로 가서 상태 하나밖에 없죠. 상태 눌러주고, 그럼 블럭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저 1번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포트에 포트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혹시나 지난주에 본 영상대로 조립을 안 했다면은 아마 지금 포트가 다를 건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로봇 앞에 장애물을 두고 실행을 시켜보면 영상과 같이 앞에 장애물에 부딪히면 멈추게 되죠. 자, 이렇게 로봇 앞에 달린 터치 센서를 활용을 해서 터치 센서에 장애물에 부딪히면 멈추게 해봤는데, 혹시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로봇을 뒤집어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앞에 터치 센서를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로봇이 터치 센서가 눌렸을 때 멈추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터치 센서는 저 아래 상태 아래에 숫자 1을 눌러보면은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1 눌러서 1이 아니라 한번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로봇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터치 센서는 안 눌렸을 때, 즉 떨어져 있을 때 0, 눌렸을 때 1이라는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지게 돼요. 자, 이 중 0으로 설정을 해서 터치 센서가 떨어질 때까지라는 명령을 만들어 줬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작동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로봇의 앞에 터치 센서를 눌러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누를 땐 가고 있다가 떼면은 멈추게 되는 동작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아까 숫자 눌러보면은 01 말고 2라는 숫자가 존재해요. 한글로 보면은 뭐 접촉부 떨어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해서 그런 거라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터치 센서가 눌렸다가 떨어질 때까지라는 명령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기 블럭에 터치 센서를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센서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모드 변경 버튼 눌러주고 터치 센서 아래에 있는 초음파 센서로 가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비교 변경 중에 비교로 가서 우리 우선 거리하기 전에 세 번째 있는 초음파 센서 듣기 감지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 블럭이 변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세팅하는 게 없죠. 초음파 듣기 감지는 EV3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다른 초음파 센서나 아니면 일상생활 또는 특정 기기에서 나오는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초음파가 없으니 우리 친구들이 직접 손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센서 앞에서 박수를 치거나 손가락 튕기기를 하면은 초음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속도가 빠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속도를 30, 30으로 줄여주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위 영상처럼 잘 멈추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초음파 센서에 모드 변경 버튼 눌러주고 비교에 거리 센티미터 눌러줘서 진짜 초음파 센서의 기능이 거리 측정하는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센서는 거리를 3cm부터 255cm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3cm 밑으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보면은 마우스 순서대로 각각의 기능을 나타내는 건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면 돼요. 왼쪽은 초음파 센서가 측정되는 거리가 숫자 4번 부등호죠. 부등호는 보다 작음 어느 쪽? 오른쪽에 있는 기준값인 50에 다니는 센티미터, 즉 50cm보다 작아질 때까지 라는 대기 명령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값을 25로 바꿔주고 레고 상자나 아니면은 기타 장애물을 놓고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세요. 자, 그럼 저렇게 로봇이 앞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보면 내가 정한 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멈추게 되죠. 이렇게 초음파 센서는 기본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게 되며,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은 실제 일반 자동차 뒤에 있는 주차 감지 센서 등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될 거예요. EV3가 3cm부터 255cm까지 측정이 된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거리 측정했던 인치는 1인치부터 100인치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그거를 센티미터로 환산하면은 2.5cm에서 254cm가 돼요. 그래서 반올림 해가지고 3cm에서 255cm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인치랑 통일되게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센서를 써볼 건데, 이번에는 조금 신기한 거 해볼 거예요. 로봇을 책상 위에다가 일자로 똑바로 올려주고요. 이 사진과 같이 앞으로 가면 떨어질 수 있게 로봇을 놔주고, 대기 블럭 버튼에 모드 변경 버튼 눌러주고, 두 번째 있는 컬러 센서 비교에 두 번째 있는 반사광 강도를 눌러주세요. 반사광 강도는 컬러 센서가 바닥으로 빛을 쏴서 돌아오는 값을 측정을 하는 건데, 0부터 100까지 측정이 돼요. 반사되는 값을 측정하다 보니까 흰색은 반사가 잘 돼서 값이 크게 나오고, 검은색으로 갈수록 어두워질수록 값이 작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저 가운데 있는 기준값을 15로 바꿔주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로봇을 잡지 한번 알아보세요. 로봇이 어떻게 되나요? 로봇이 앞으로 가다가 책상 끝에 되면은 딱 자동으로 멈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로봇 달려있는 컬러 센서가 로봇이 떨어지기 전에 책상이 없어져서 바닥까지 읽을 수 없는 컬러 센서가 값이 15보다 낮아지게 돼서 로봇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 3개만 가지고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명령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대기 블럭은 다 써봤는데, 비교 변경 중에 변경이라는 기능은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고 다음 시간 또는
아니면은 변경 기능을 사용하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대기 블럭 말고 다른 블럭을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 건데, 켜짐 빼고 뒤에 블럭 두 개는 지워주고요. 아래 주황 색깔 흐름 제어로 가서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루프 블럭을 하나 마우스로 눌러서 위로 꺼내주세요. 맨 앞에 저렇게 영상처럼 놔주고 루프 블럭을 한번 살펴보면은 루프 블럭은 저 안에 공간에 명령을 집어넣은 거를 반복을 하는데, 지금 횟수는 딱 봐도 무한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무한대 반복하는 명령이 돼요. 그래서 저 켜진 블럭을 안에 넣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로봇에 있는 버튼을 눌러줄 때까지 무한대로 움직이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꼭 반드시 루프 블럭은 정지 버튼을 사용해서 멈춰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했던 조건을 바꿔줌으로써 내가 멈추는 거를 자유롭게 바꿔줄 수 있는데, 무한대 표시를 눌러주고요. 쭉 내려오면은 가장 보기 쉬운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맨 밑에 있는 시간 눌러주고 기본이 5인데 시간을 1초로 바꾸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1초 동안 반복을 하는 명령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아까 대기 블럭 사용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보면은 횟수라는 기능이 있어요. 횟수 기능으로 한번 바꿔줘 보고 횟수 1이 아니라 횟수를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으로 바꿔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로봇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죠. 이게 왜 그럴까요? 10번 반복하라고 했는데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자, 그래서 요거 루프 블럭의 반복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 EV3는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블럭 하나에 약 0.01초에서 0.005초 사이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블럭의 프로그램이 특히 루프 블럭이 얼마나 빠르게 반복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에 탱크 모드 주행을 지워주고요. 동작으로 가서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디스플레이를 하나 갖다 올려주세요. 디스플레이 블럭은 뭐냐면은 로봇에 있는 조그만 화면 있죠. 그 화면에 그림을 띄우거나 글자를 띄우거나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내추럴 기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로봇 화면에 얼굴이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무한반복이니까 정지 버튼 눌러야 멈춰주죠. 내추럴 뿐만이 아니라 저 위에 내추럴 눌러보면은 뭐 이런 센서나 여러 가지 표현, 아이콘 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림을 편집해서 이미지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쓸 거는 저건 아니고, 모드 변경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에 있는 아래 화소 눈금 중에 눈금 눌러주세요. 눈금 눌러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마인드스톰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리고 XY가 있어요. 자, XY 통해 글자 위치 축을 바꿔주는 건데, 맨 왼쪽에 보면은 미리 보기를 통해 화면에 어떻게 글자를 뜬지 볼 수 있어요. X 한번 숫자 6으로 바꿔주면 글자가 저렇게 6칸 옆으로 밀려나오게 되죠. 66으로 바꾸면은 저렇게 바뀌게 되고, 1로 바꾸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저렇게 글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맞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마인드스톰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쓰면은 당연히 그 글자가 나오겠는데, 한글을 입력을 하면은 정말 당연하게 오류 표시가 나오게 되죠. 오늘 글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글자 위에 보면 유선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유선 눌러주고 루프 블럭 왼쪽에 보면은 빈칸 네모칸으로 아래쪽으로 돌기가 나 있는 블럭 모양이 있어요. 요거는 블럭의 출력 하는 걸로 누르면은 저렇게 실을 당길 수 있고, 보면 반대로 저렇게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빼서 아까 유선 눌렀을 때 새로 생긴 T에다가 갖다 붙여주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서 로봇의 화면을 보세요. 저 왼쪽에서 꺼낸 출력 숫자는 뭐냐면은 루프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카운터가 1씩 올라가는 루프 카운터예요.
네, 루프 카운터가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만큼 EV3 프로그램은 루프를 작동시키는데 엄청난 속도가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아까 횟수 10이라는 거는 정말 짧은 숫자였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루프에다가 횟수를 넣을 때는 저렇게 대기 블럭이나 아니면은 동작에서 시간이 있는 거 또는 스위치 블럭 등을 활용을 해서 바로 끝나지 않고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횟수를 잴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면은 기본적인 오늘 수업을 다 해봤는데, 그러면은 과제를 내야겠죠. 과제는 별거 아니에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처럼 초음파 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센서를 써도 상관없어요. 터치 센서나 컬러 센서를 활용을 해도 좋아요. 저렇게 로봇이 장애물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스크린샷 찍어서 사진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기 전에 수업 강의 보면서 혹시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면은 잘 알려줬던 것처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알고리즘 2015 검색한 후 사진이나 영상과 같이 카톡을 보내주면은 더 쉽고, 그게 아니면은 간단한 거라면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면은 알람이 뜨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물어봐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물어봐 줄수록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